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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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 그 전통 그 명상 수련법, 조식법, 몸풀기, 호흡 고르기, 마음 고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로 좀 그걸 다지고 충실하게 깊이 좀 들어가고 실습도 좀 더 한 단계 높게 하는 그런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조심법 실습, 결과부자를 제가 또 시범 보여드리고, 그리고 몸풀기와 호흡 고르는 조식법을 좀 더 깊게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조심법 실습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효과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고, 뭐 당장 요거 몇 번으로 이렇게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조금 더 연습을 실습을 좀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어떤 불편하신 증상 완화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조심법, 그러니까 마음을 고르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을 고르는 게 흔히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명경지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 정말 호숫가가 잔잔하게 물결이 가라앉으면은 쫙 거울처럼 돼가지고 저게 내 모습이 바깥의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요? 네. 그런 걸 명경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물결처럼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은 그 물속에 보일 수 있고 그 물속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요? 자기 마음,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심법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면은 두 번째 결과부자를 해서 그 들어가야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걸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원리도 요령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했던 맛보기에서 더 나아가서 몸풀기와 호흡 고르는 거를 좀 더 한 단계 다지는 걸 하겠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자명상 조심법 1과 2를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맛보기하고 조심법, 몸풀기하고 호흡 고르는 조식법을 시범 및 실습을 했었는데 혹시 좀 해본 분 계십니까? 근데 이게 뭐든지 한번 듣기만 하는 거하고 다르고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 틀리고 집에 가서 또 매일 해보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자전거, 수영, 뭐 어떤 기술이든지 배울 때 한 번 보고 다 마스터가 되나요? 아니요.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꾸준히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또 코멘트 지도를 받고 제가 이제 흔히 지도를 해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명상을 해보니까 많이 호소하는 것이 자 우선 앉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서서 하는 동적인 명상도 있습니다. 걷기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앉아가지고 정자를 해서 바르게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도 관찰하고 깨달음도 얻고 몸과 마음의 평온한 것도 얻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럼 필연적으로 어디가 불편할 것 같습니까? 다리가 저리죠. 다리가 저리.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다리가 저리고 또 허리도 아프고 구부정해지고 이리저리 불편한데 그리고 그걸 참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고행이죠. 그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참으면서 그런 고통과 불편함과 싸우면서 얼마나 깊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가부자로 앉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몸을 골고루 풀어줘서 이완시키고 호흡도 잔잔하게 이제 고르게 좀 고르다는 것은 이제 일정하게 들어오고 나간다는 겁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깊고 또 길어지고 또 고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심신이 안정돼 가지고 그런 자세에서 오래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조심법 지도할 때는 결가부자 자세를 아주 중요시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전호흡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호흡을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인데 그런 요령대로 알아가지고 그 요령을 좀 적용해서 뭔가 좀 그렇게 깊게 숨을 쉬게 되면은
정자 명상을 할 때 저기 배심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랫배가 나와서 숨을 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단전자리를 이렇게 배꼽에다 놓고선 이렇게 놓으면 대충 요 속이 단전자리, 우리 몸의 중심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전호흡을 하면은 이 중심이 계속 유지가 돼요. 거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배심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점점 구부러지고, 응? 저기 등 위가 좀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숨쉬기를 해서 정자 명상 결과부자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열도 나가지고 건강도 증진되고 그래서 제가 단전 호흡을 또 강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심층적인 원리 설명하고 실습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기 보시면은 결과부자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비틀어 안고 이게 눌리면은 이제 여기가 여기 뭡니까 발목에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결과부자로 이렇게 딱 몸이 딱 느슨하게 마디마디 풀려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그리고 힘을 쭉 빼고 앉으면은 이게 가장 편한 자세라는 거를 스스로 저기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데 처음부터 이게 안 되고 몸풀기를 하고 그리고 몸풀기도 보통 몸풀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국선도 방식의 준비 동작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게 골반이 이제 골고루 풀려가지고 그 자세를 취하기가 좋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총괄적인 목표, 우리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도달하려고 하느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총괄적인 목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로는 수승화강,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들기 쉽죠? 네. 감기라는 게 왜 걸리는 겁니까? 옛날 전통적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거예요. 감기를 낫는 민간요법은 뭡니까? 어디 따뜻하게 해요? 배를. 배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찜질, 뜨거운 물 마시고 남자분들은 저기 비법 있잖아요. 내려오는 배를 뜨뜻하게 하는 방법. 그렇지. 소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하시죠. 소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마셔요? 마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민간요법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춧가루가 열을 내잖아요. 근데 고춧가루 그냥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주에다 타서 마시면 아마 술 기운에 수룩 넘어가겠죠. 응?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근데 그때 그 다음 조치가 또 필요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따뜻한데 누워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이제 열이 팍팍팍 나고 열을 덮었으니까 몸은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몸에 열이 나면서 몸의 열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이 몸에 침투한 차가운 기운. 그러니까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건 차가운 기운이 한기, 차가울 한자, 한기운이 우리 몸에 침투했기 때문이고 이걸 바깥으로 내쫓아야 돼요. 내쫓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원리 생각하면 쉬운 건데 한자 말로 저렇게 뭐 두한조결이다, 수승화강이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원리를 알면은 아주 그 이치에 닿는 것 같고 저게 말이 되는 거죠. 고춧가루 먹으면 열이 나고 이불 뒤집어 쓰면 더욱더 열이 나니까 찬기운이 뭘로 배출돼요? 땀으로 나갑니다. 땀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개운하게 거뜬하게 낫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면은 아랫배가 열이 나요. 저절로 감기 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그래 민간요법을 호소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 몸과 마음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수승화강이에요.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이마는 시원해야 돼요. 이마가 열나면 뭔가 병 생기기 시작입니다. 딱 옛날부터 만져보잖아요. 딱 만져서 열나면 몸이 안 좋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아마 만져보면 병원 데리고 가야죠. 이마는 차가운 게 건강의 지표예요. 근데 아랫배는 따뜻해야 돼. 그게 이제 원리가 주전자 물 끓이는 원리라고 옛날부터 내려와서 설명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어야 물이 기운이 돌고 그것이 우리 몸과 똑같은 겁니다. 아래에서 열이 나야 기운이 소통하고
기혈소통에 대해서 건강한 거고, 그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침뜸, 지압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원리가 그런 건데, 이런 걸 위해서는 먼저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마음 자세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노심초사하고 어떤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들뜨게 돼. 저건 내가 얻어야 되는데 저걸 왜 안 줄까? 응? 엄마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지? 엄마 밉다. 응?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다. 애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진짜 엄마가 때리면은 그 애기는 이제 그 적개심과 억울함이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려놓는 마음 자세. 근데 마음을 다 그렇게 그런 거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셔야 마음이 더 내려놓기 쉽고, 마음을 내려놔야 또 명경지수에 도달하기 쉽고, 그래야 깨달음을 많이 얻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내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 대우주, 대자연하고 내가 대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이제 역천 또는 하늘의 순리에 따른다.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돼. 물이 밑으로 흘러가듯이 마음도 그렇게 따라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런 마음 자세를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이치에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자세. 이런 것이 기본 자세라는 것이지, 단순히 테크닉만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저걸 이제 왜 강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심법 몸풀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요? 우리 국선도 방식에서는 우리가 항상 흡지, 숨을 아랫배로 들이쉬고 약간 그거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머물게 하면서 저절로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말초에 집중해 가지고 그 기운도 글로 보내고 자세도 이제 약간 S자로 꺾어 가지고 자극을 주고, 이 삼박자가 거기 집중될 때, 세 가지가 집중될 때 몸이 더 유연해지고 기혈소통이 더 촉진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몸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움은 모든 병을 이제 다 막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경직되고 굳어지면은 벌써 이상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몸풀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이제 아랫배에 몸의 힘을 빼서 가라앉히고, 근데 힘을 빼야 이게 깊이 숨쉬기가 되고, 저기 아랫배로 이제 좋은 효과를, 열도 나고 안정되는 효과를 본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아랫배 숨쉬기를 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게 6번이죠. 조식법이라는 게 이 고를 조자인데, 호흡을 고른다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끊이지 않고 쭉 우리가 이제 시냇물이나 강물 흘러가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유유히 쭉 흐르죠. 호흡도 그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끊기지 않고 유유히 쭉 들어오고 나가.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그것도 잊어버려요.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고르게 동일한 시간 주기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7번. 중요한 게 이거죠. 단전호흡이라는 게 그 이제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돌돌 만다고 그래요. 돌돌 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보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기가 거기에 따라서 온다. 그건 내 몸으로 볼 때 뭔가 열이 나고 뭔가 좀 기운이 좀 나고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고 뭔가 다르다. 스스로 체험하게 돼. 중요한 거는 내가 해봐서 내 몸에 좋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효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단전호흡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걸 수승화학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 이론이나 원리는 그 뒤에 겁니다. 우선 항상 내가 먼저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들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맛을 보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전호흡을 하면서 쭉 하다 보면은 옛날 말로 적적성성, 그죠? 적적성성이라는 게, 적이라는 게 이제 고요적자죠.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은 이거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겠습니까? 들뜬 마음,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건 다 들뜨고 드글드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쫙 명경지수처럼 쫙 가라앉아. 그런 상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하시면 전통적인 명상 순서는 항상 몸 푸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호흡 고르는 거 하고 마음 고르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체험을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하는 거고요. 다짜고짜 앉아서 가부좌 틀고 한다고 깊이 들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을 풀어줘서 결과부자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결과부자가 돼야 우리가 조심법 하는 정자 명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부자라는 것이 이제 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안 저리고 안 졸리고 오래 앉아 있기 가능한 자세가 저겁니다. 저 자세예요. 다리가 이제 허벅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선 보통은 이제 다리가 발목이나 종아리가 다리에 허벅지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10분 지나면 저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올려놓으니까 이제 여기 피가 통하니까 그죠? 발목만 교차가 되니까 여기 뼈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핏줄이 눌릴 게 없죠. 그래서 안 저리게 되는 자세고 오래 앉아 있고 이게 누르면 중심이 잡혀서 허리가 쭉 가지런히 쓰기 때문에 허리가 가지런히 쓰도록 자극이 가면은 안 졸리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등 기대면은 졸리게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허리를 쭉 가지런히 세우면은 덜 졸리는 이유는 허리가 가지런히 해줘야 자극이 뇌의 뒤통수로 가기 때문에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몸 풀고 호흡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이제 편안한 적적성성의 변경지수와 같은 마음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야 뭐가 가능해요? 이것저것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관법이라고 하죠. 관찰하기 관찰. 관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리 둔다는 거 관찰한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고 이 관찰의 효과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러면서 마음이 초연해지고 집착해서 벗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 저 거리두기 관법의 그 개념에 깔린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슬라이드대로 결과부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은 자세는 그냥 보통 반가부자, 그죠? 그 자세고 이 자세를 이제 앉을 때 초심자들한테는 다리를 보통 이렇게 앉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고통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가부자가 안 될 때는 나은 그다음에 자선의 자세는 이걸 겹치지 않게 나란히 그러니까 평자라고 했죠. 근데 이 자세도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여기가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래 편안하게 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가부자, 반가부자보단 나아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0분 지나면 이제 고통을 이제 꾹꾹 참으면서 이제 고통과 싸우면서 시간 보내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명상이 안 되죠. 명상이 고통스러우면 누가 그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평자 이런 거고 결가부자는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죠? 한 발씩 그죠? 한 발을 한쪽 대퇴부에 올려놓고 딱 누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 발도 들어 올려가지고 이쪽 대퇴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발목에 교차되는 것이고 양무릎이 닿아야 돼요. 양무릎이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꼬리뼈가 닿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위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삼각형이죠. 방석을 앉는 거는요.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삼각형이라는 게 바닥에 딱 붙고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를 자리를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계속 유지되고 가장 이렇게 된 자세가 물리학적으로도 안정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근데 되게 몸이 좀 어디 경직되거나 뒤틀리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억지로라도 됩니다. 이 자세가 억지로라도 댁에 가서 해보세요. 안 되면은 이게 어딘가 좌우 대칭이 안 맞고 뒤틀려 있고 뭔가 지금 자기 자신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자세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
저기 정자명상하기 위한 결과부자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를 알므로써도 내 몸이 뒤틀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앉고 방석을 쓰지 않아야 수평이 되고 기혈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허리를 좀, 또 상체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이게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요추가 아프게 돼 있고, 상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호흡이 깊어지지가 않아. 힘을 쭉, 상체의 근육에 힘을 쭉 빼야 돼. 척추는 일자가 아닙니다. 척추는 원래 자연스러운 척추는 약간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제 저기 결과부자 앉을 때 척추의 마디 하나하나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라. 왜냐하면 상당수 분들이 허리를 꺾어주셔라.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체에 힘 주면은 벌써 이제 근본에서 벗어난 겁니다. 힘을 쭉 그렇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척추의 가장 편안한 자세, 무리가 안 됐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힘을, 머리가 굉장히 무겁잖아. 이걸 척추에 무게를 실어야죠. 그래야 가장 최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앞으로 숙여도 안 되고 뒤로 젖게도 안 되고, 척추에 머리가 딱 무게가 실린 걸로, 이런 식으로 척추 마디마디로 쭉 꼬리뼈까지 내려와서 이 무게가 양쪽으로 딱 균형 퍼지게. 그럼 삼각형이 딱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이게 딱 눌러서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뒤로 안 넘어져. 안 넘어지고, 이 시간은 이렇게 앉으면은 2시간씩 또 계속 앉아서 있어도 그렇게 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앉아야 이제 조심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앉으려면은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골반 체조, 골반을 풀어주는 체조를 해서 자세를 바로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요추 부분에 힘을 빼고 자연스레 앉아 있어야 우리는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졸립지 않고 편안하면서 몸과 마음의 힘을 쭉 빼고 깊게 숨을 쉬기 위해서, 깊게 숨을 쉬어서 편안한 상태에 적적성성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명경지수에 들어가 가지고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부자를 괜히 폼으로 그냥 속으로는 고통스러우면서 억지로 폼 잡고 꿋꿋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몸풀기, 몸풀기를 이제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저거 보시면은 우리 이제 국선도에 몸풀기 동작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세를 이제 같이 시범 보이면서 따라 할 텐데, 안 되는 자세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폼을 멋있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혈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기혈소통을 촉진시키려면은 숨을 들이쉬고 머문 가운데 기를 글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혈소통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풀기 동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머문 가운데 빨리 자세를 취하고, 자세를 풀면서 항상 코로 숨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요령대로 아랫배로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빠져나가기 전에 자세를 취하고, 그 기운을, 들이쉰 기운이 발끝 손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할 때보다 스스로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몸 푸는 호흡이 몸을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데 효과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당수 분들이 우리나라 서 있는 분들이 이제 허리가 굳은 분들이 많잖아요. 허리가 많이 굳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앞으로 굽혔을 때 손이 이게 허리 아픈 분들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점초 숙여가지고 손가락에 닿아야 되죠. 이 정도면은 이제 웬만큼 많이 좀 괜찮은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마가 여기 닿을 정도면 아주 바람직한 자세고. 근데 자세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시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몸풀기가 이런 원리를 의해서 점차 유연해지고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결과부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하나 가늠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응? 지금 이제 앉아서 손을 무릎에 놓으시고, 그죠?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가지런히 하면서 약간 좀 숙이면은 상체 힘이 발바닥은 붙이시고요. 발바닥을 붙여야 몸무게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약간 손을 허리 약간 몸을 약간 5도 정도 약간 숙이면은 우리가 상체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저 꼬리 빼는 대로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저 숨이 공기가 그 치골 쪽으로, 그 앞쪽으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쭉 약간 부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꽁무니로 공기가 쭉 빠져나가시고, 자기 몸에 맞게 하십시오. 3초씩 해보겠습니다. 하나, 들이쉽니다. 둘, 셋, 쭉 부풀게 하시고, 또 꺼져나갑니다. 하나, 둘, 셋.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들이쉽니다. 둘, 셋, 쭉 배가 부풀고 또 꺼져나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눈을 뜨시고, 간단한 거지만은 전혀 차이가 없으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닿던 분들이 조금 더 구부러진다. 더 유연해져요. 호흡을 이렇게 깊게 쉬면서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은 그 자세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골반 체조, 몸 뒤틀기 잡는 거 가능해진다는 거죠. 몸풀기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일어서 가지고 숨 들이쉬면서 온몸 풀어주는 거예요. 쭉 하고 고개는 숙이고 뒤로 제끼고 저 내쉬면서 또 몸을 쭉 이렇게 숙이고 고개는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S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숨 들이쉬면서 아랫배에 공기 들어오게 하고 또 일으키면서 고개는 앞으로 숙이고 상체는 뒤로 제끼고 손은 뒤로 손끝으로 귀를 쭉 보내시고 자 내쉬면서 숙이면서 이제 또 고개를 드세요. 계속 척추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감이 잡히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숨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코로 내쉬지 마세요. 쭉 하시고 풀어주시고 3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허리를 숙일 때는 반대로 고개를 들면은 척추에 자극이 가고 척추를 뒤로 제낄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또 이게 자극이 가고 이렇게 해서 한 동작을 하더라도 말초를 반대 방향 하게 되면은 더 힘이 가게 되고 효과를 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 자, 3번. 좌에서 우로. 둘, 셋. 자, 반대로 숨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자, 풀어주고. 자, 이제는 제가 앉아서 하는 거 여러분들은 저런 자세로 발을 쭉 뻗으시고요. 발을 앞으로 뻗으시고. 저대로 손에 짚으시고. 근데 짚을 자리가 없죠. 아무튼 뭐 대충 잡으시고. 원래는 모든 동작이 짚을 때는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손가락이 더 강화되고 손끝까지 기운이 더 소통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발목 운동을 앞으로 뻗으십시오. 하나, 뒤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크게 돌리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발 뒤꿈치 바닥에 대시고, 셋, 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발목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자세인데 요 자세를 취하기 전에 이제 제가 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고, 응? 자세도 이렇게 허벅지도 풀어주시고 허리도 두들겨주시고, 응? 어깨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오른쪽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세가 여러분들은 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발을 이제 왼발을 항상 우리는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는 왼발 오른발
서양 사람은 오른발 왼발. 왜냐하면 우리는 음양사상이에요. 왼쪽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부터 먼저 해요.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태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 발목 운동하는 거예요. 응? 이게 여기 발 잡고 앞뒤를 꺾기. 꺾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리기 크게.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에 이제 손을 바꿔주고요. 이건 이제 신발 신으셔서 할 수가 없겠는데 이제 저기 오른손으로 여기 발목을 잡고 왼손으로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움푹 들어간 혈이 있습니다. 이걸 용천혈이라고 그래요. 걸을 때도 우리가 용천혈에 무게중심을 싣고 걸으면 건강에 훨씬 좋고요. 무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중심을 싣고 걸어야 사뿐사뿐하게 날렵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격하는 거예요. 심장 여기 때리면 심장에 자극이 가서 심장을 촉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바꿔주고 요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죠? 이러고 여기 때려야 이제 타격을 세게 줄 수가 있죠. 자, 이걸 때리는 겁니다. 요걸 그 부분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자, 그죠? 때리려면 발 벗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음교혈이라고 있어요. 삼음교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을 요 끝을 요 발목 복숭아뼈에다가 놓고 그다음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여기 보면 뼈가 있고 뒤에가 있죠. 그 사이. 그러니까 이걸 복숭아뼈에 놓고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여기 위에 뼈하고 저 정중앙 저 뒤하고 그 중간에 슬쩍 손으로 눌러보시면 약간 움푹 들어가고 짜릿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삼음교혈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압을 할 겁니다. 이걸 포개가지고 양손으로 포개서 그래가지고 자 이제 삼음교혈을 위에다가 양손 포개서 놓고 숨을 쭉 아랫배 들이쉬고 몸 가운데 누르면서 거기 누르는 겁니다. 기운을 집중해서 쭉 지압하는 거예요. 쭉 누르고선 그 다음에 힘을 빼면서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쭉 배가 나오게 들이신 다음에 머문 기운으로 손가락 끝으로 기운을 쭉 보내시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숨을 쭉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지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골반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죠? 벌써 이제 우리가 골반 체조라는 게 벌써 대퇴부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 감이 잡히시겠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올려가지고 쭉 고개 들고 앞으로 숙여서 발가락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손가락 짚어서 상체 지켜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항상 숨 들이쉬고 아랫배 머문 가운데 고개 들고 그 다음에 쫙 되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짚고 손가락 기운을 보내면서 상체를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흔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하실 수가 없겠는데 발을 세워가지고 몸을 뒤틀어서 해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제끼는 겁니다. 숨 쭉 들이쉬시고 쭉 비틀어주고 내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렇죠? 짚어야죠. 쭉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왼쪽을 다 했고 이제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상체 틀기도 이만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부좌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이쪽 이런 것도 하고 앞에 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결가부좌로 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자세가 안 되면은 거기에 내가 뭔가 비틀렸거나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앉으시고 저는 이렇게 거기서 도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합니다. 발가락 구부리고 하면 한결 자극이 많이 가죠. 이 상태에서 목 운동을 합니다. 자, 앞으로 숙이기. 하나, 뒤로 지키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고개를 이제 왼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오른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귀를 어깨 쪽으로 제끼는 겁니다. 하나, 오른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크게 3번 돌리게 하겠습니다. 숨 쭉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크게. 하나, 둘, 셋. 자,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 자세가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체 푸는 걸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앙손을 깍지 끼십시오. 숨을 쭉 들이쉬고 앙깍지 낀 손을 밑으로 쭉 미십시오. 자, 이제 앞으로 펴가지고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둘. 자, 위로 뻗는 겁니다. 숨 당겨가지고 숨 들이쉬고 위로 쭉 올리시고 쫙 쭉 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제는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왼쪽 비틀고 오른쪽 돌리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가 손가락 뻗치기입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잡으십시오. 안으로 돌려서 바깥으로 꺾는 겁니다. 자, 숨 들이쉬고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 돼. 쭉 들이쉬고 몸 가운데 풀어주고 다시 한번 내쉬고 숨 들이쉬고 아랫배가 움직이가 들이신 다음에 풀어주면서 숨을 내쉬고. 자, 손 바꿔주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오른손 해가지고 숨 들이쉬고 몸 가운데 풀어주시고 코로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몸 쫙 하시고 자, 풀어주시고. 어떠세요? 이게 말초 손끝, 발끝, 손목, 발목을 풀어주면은요 거기까지 기울 소통이 잘 되고 아주 시원하고 몸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말초가 중요해요. 머리의 열기를 손끝, 발끝으로 내려보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손 뻗치기 동작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뻗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을 꺾으면서 제끼세요. 자, 수평으로 내쉬고 자, 숨 들이쉬고 둘, 셋. 자, 이제는 손등 뒤집어서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수평으로 꺾으면서 하나, 둘, 셋. 자, 이제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해가지고 꺾으면서 손을 벌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잘하셨고요. 이제는 손을 어깨에 얹어가지고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전부 나온 것처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몸 푸는 거, 골반 체조까지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시범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몸을 골고루 풀어주게 되면은 몸의 힘이 다 이완되고 자세가 교정되고 그 다음 명상을 할 수 있는 호흡법과 조심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전호흡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